안녕하세요. 건강하고 맛있는 정보를 전하는 시니어 건강 닥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먹는 반찬, 김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맛있다고 무조건 같이 먹다간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요즘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 특히 영양소의 흡수율에 신경 쓰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인데요. 김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영양학적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김 섭취 시 꼭 주의해야 할 중요한 팁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특히 갑상선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나 철분 흡수에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김이 얼마나 영양가 있는 식품인지 알아볼게요.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김은 사실 엄청난 영양의 보고입니다. 김은 해조류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이에요. 해조류 100g당 단백질 함량을 보면 김에는 무려 4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는 파래 40g, 매생이 36g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죠. 김 한 장에는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답니다. 마른 김 5장의 단백질량은 달걀 1개와 맞먹고요. 김 한 장의 비타민 A는 달걀 2개와 비슷한 함량이에요. 김 100g에는 412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유의 약 4배, 시금치의 10배에 해당한다고 해요. 또한 갑상선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요오드,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철분,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김의 효능도 정말 다양해요. 소화를 도와 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노화와 변종을 억제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김에 함유된 푸코잔틴이라는 성분은 비만 예방, 노화 억제,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이랍니다. 그야말로 얇은 한 장에 듬뿍 담긴 영양소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김도 몇몇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심지어 해로울 수도 있어요. 어떤 음식들이 김과 상극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김과 상극인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얼핏 보면 2가지 모두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무엇이냐면 칼슘과 결합해서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물질을 형성하는데요. 이 물질은 몸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김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시금치와 함께 섭취하면 김의 칼슘 흡수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김에서 얻으려던 좋은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는 거죠. 또한 시금치의 옥살산은 철분 흡수도 방해할 수 있어요. 김과 시금치를 같이 먹으면 김에 함유된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답니다. 특히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합을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김무침에 시금치 대신 어떤 채소를 넣으면 좋을까요? 시금치 대신 부추, 오이, 당근 등을 넣어보세요. 이들은 김과 궁합이 훨씬 좋답니다. 또한 시금치를 먹을 때는 김과 시간차를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두 번째로 김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은 두부입니다. 김은 요오드가 풍부하기로 유명한 식품입니다. 요오드는 우리 몸의 갑상선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요. 문제는 두부와 같은 콩 제품에 함유된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갑상선 기능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며 요오드의 흡수와 이용을 방해합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과 분비에는 요오드가 필수적인데 두부의 고이트로겐이 이 과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김으로 요오드를 섭취하려 했는데 두부를 같이 먹으면 요오드 흡수가 방해받아 섭취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두부와 김을 함께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두부를 가열하면
고이트로겐의 효과가 감소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생두부보다는 가열한 두부가 김과의 궁합에서는 조금 덜 나쁘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니 가급적이면 김과 두부는 따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부 요리와 김을 같은 식단에 포함시키고 싶다면 최소 3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세요. 이렇게 하면 각 음식의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김과 상극인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칼슘이죠. 우유는 칼슘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풍부한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김도 사실 칼슘이 아주 풍부한 식품이에요. 100g당 412mg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우유의 약 4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문제는 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했을 때 발생합니다. 과잉 칼슘이 체외로 빠르게 배출될 수 있어 영양 보충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우유의 칼슘은 김의 풍부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철분과 경쟁 관계에 있어 칼슘이 많으면 철분 흡수가 저하될 수 있죠. 김과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김의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우유와 김의 과잉 칼슘이 모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두 식품 모두에서 얻으려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김으로 철분을 섭취하고 싶다면 우유 대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또한 김과 우유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김과 상극인 음식 3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김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계란입니다. 김과 계란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해요. 계란은 김에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해주고 김은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 C를 보완해줘요. 그야말로 찰떡궁합이죠. 두 번째로 당근입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은 김의 요오드와 함께 갑상선 건강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 오이입니다. 수분이 풍부한 오이는 김의 식이섬유와 함께 소화를 돕고 장 건강에 좋아요. 네 번째로 레몬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은 김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늘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마늘은 김의 효능을 더욱 높여줍니다. 이런 음식들을 김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율도 높이고 건강에도 더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김 섭취 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적정 섭취량을 지켜주세요. 김은 요오드가 많아 하루에 2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둘째, 저장 방법에 신경 써주세요. 김은 습기에 약하므로 밀봉해서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셋째, 중금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조류는 중금속을 흡수할 수 있으니 출처가 확실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넷째, 간 건강을 체크해주세요. 간 기능이 약한 분들은 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김과 상극인 음식들 꼭 기억해주세요. 시금치 옥살산으로 인한 칼슘 흡수 방해, 두부 고이트로겐으로 인한 요오드 흡수 저해, 우유 과잉 칼슘과 철분 흡수 방해. 자, 오늘 알려드린 김과 상극인 음식 3가지, 시금치, 두부, 우유, 무조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김과 이 3가지 음식을 먹을 때 최소 2-3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평소에 김과 함께 먹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바탕으로 더 알찬 정보를 준비해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